네, 이번 주 주간 박태양 한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주간 박태양은 제가 이 강남 복덕방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한 주 동안 느낀 소감이나 시장 소식,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짧게 요약해서 전달을 드리는 컨텐츠입니다. 이번 주에 좀 문의도 많이 받고 좀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것 중에는 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, 아무래도 또 이 99억 매매 거래가 이 실거래가 데이터가 공개되기 전에도 좀 문의를 많이 받고 궁금해 하셨던 그 실거래 데이터가 공개되기 전에 이미 약간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게 조금 지금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얼마나 이제 붐이 일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, 왜 그러냐면 이번에 거래된 그 99억 매매 거래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77평형 B동 41층에서 거래가 된 건데 8월 중순경에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. 근데 불과 지난달, 그러니까 8월에서 지난달 7월 초에 95억 매매 거래가 있었었는데 그게 같은 동의 40층이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사 같은 데서 한 달 만에 4억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같은 아파트의 같은 평형대는 맞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뭐 선호도가 다른 위치라든지 뭐 동이 다르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, 이번 경우는 정말 이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라는 그 단지에서 로열 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B동의 한 층 차이로 거래가 된 거죠. 한 층 차이로.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세대인 거예요. 그게 지금 제가 이제 아마 오늘 썸네일로 띄워드린 그 사진의 뷰가 거의 요번에 거래된 그 두 세대의 뷰랑 좀 흡사할 것 같은데, 그런 뷰의 세대가 한 달하고 보름 좀 안 되는 시간 만에 4억이 오른 금액으로 거래가 된 겁니다.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좀 이게 붐이 확실히 일고 있다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뭐냐면, 지금 이번에 이제 99억의 매매 거래가 된 그 B동 77평형 같은 경우에 현재 그 월세 임차인분이 거주를 하고 계신데 또 이 임대차 계약을 한번 갱신을 해서 현재 5억 2,500에 뭐 2,100만 원 이런 식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, 내후년 상반기 한 3월경까지 입주를 못하는, 그러니까 실거주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, 예를 들면 우리가 전세를 끼고 사면 갭 투자인 거고, 아니면은 실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집을 뭐 처분하고 그거랑 이제 자금을 맞춰가지고 뭐 올거나 이런 경우인 건데, 이거는 뭐 보증금이 5억 얼마가 껴있으니까 갭 투자도 아니고, 근데 또 매매 가격은 99억이니까 매매 가격에서 보증금을 뭐 5억 몇천만 원을 빼면은 93억 몇천만 원이 당장 필요한 거죠. 세금을 배제하고도.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금 93억 몇천만 원이면 옵션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런데 한 달 보름도 안 되는 기간 만에 4억 오른 금액으로 거의 비슷한 층에 이런 좀 안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, 상대적으로. 그런데도 이런 거래가 나왔다는 게 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얼마나 붐이 일고 있는지, 그런 지금의 상황을 좀 잘 보여준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붐이 어떻게 좀 일게 됐는지를 살짝 좀 이렇게 초요약을 해가지고 좀 전달을 드리고, 이 붐이 언제까지 갈까에 대해서 좀 짧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흐름을 대략 좀 생각을 해보니까, 입주 2년차 시장이 대략 끝날 때쯤, 그러니까 입주가 2020년 뭐 11월, 12월 이럴 때 시작해서 한 2, 3월 이럴 때 끝났으니까, 이번에 2023년 거의 3월 이럴 때가 이제 입주 2년차가 끝나는 시점이었던 거죠. 그래서 3월, 4월에 뭐 거래도 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, 이제 5월 들어서부터는 약간의 소강 상태가 좀 찾아왔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거래량을 봐도 좀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. 3월, 4월에 한 건, 두 건 이게 거래가 되다가 5월, 6월에는 이제 매매 거래가 없는 상황인데, 근데 또 5월에 우리가 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에 어떤 일이 있었냐. 그 전지현 씨 펜트하우스 기사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.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도 이미 유명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많이 살고 계셨고,
그런 유명한 그 뭐 기업인 이런 분들 많이 살고 있었는데 유독 이 그 전지현 씨의 아크로솔 포레스트 펜트하우스 매수 기사가 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던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 이 아크로솔 포레스트를 일단 관심도를 확 올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 아파트 뭐야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관심을 받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뭔가 한 번 더 아크로솔 포레스트를 약간 잊혀질만 하다가 좀 이제 다시 그 상기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또 6월에는 요 시점부터 우리 서울시에서 아예 대놓고 좀 뽐뿌를 이제 주기 시작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. 그런 이제 테크 기업들을 유치하겠다. 그리고 창업 허브로 만들겠다. 막 이런 거를 서울시장이 아예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뽐뿌를 이제 주고 다니는 이게 사실 성수동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지역들도 막 여의도나 용산 막 이런 데도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이 성수동의 그런 실리콘밸리 같은 느낌으로 만들겠다. 그 서울숲 주차장 부지랑 그 뭐 삼표레미콘 부지 막 이런데 공연장들 만들고 막 그러겠다.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사실 근데 또 느낌적으로 이 성수동이라는 지금 이 힙한 동네 그리고 그 전에는 힙하기만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명품 같은 것들도 들어오면서 약간 힙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같이 나는 좀 희소한 좀 희귀한 그런 케이스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동네랑 좀 어울리는 거예요. 이런 스타트업이랑 막 테크 기업들 막 이런 것들의 느낌이. 그래서 사실 아예 그 아크로솔 포레스트랑 그 이제 고급 주상복합 있는 그 라인들에 바로 거의 뭐 바로 옆이거나 서울숲 주차장 부지는 사실 바로 옆이고 그 삼표 레미콘 부지도 거의 뭐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그런 위치에 아예 그런 테크 기업들 때려박겠다 그러고 스타트업 그 육성하는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아예 그런 동네로 만든다고 하니까 사실 이거는 영향이 없을래야 또 없을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굵직한 것만 뽑아보자면은 이렇게 그 전지현 씨라고 하는 톱스타가 또 그냥 일반 세대도 아니고 펜트하우스를 매수한 그런 소식이 사실 작년 8월쯤에 매수를 한 건데 이제 등기가 넘어가게 되면서 기사화가 되고 그게 화제가 됐는데 거기에 플러스 또 서울시에서 뽐뿌를 그냥 아예 대놓고 줬어요. 게다가 좀 뭔가 동네에 잘 어울려. 그런 스타트업 부자들이나 그 뭐 IT 테크 뭐 게임 회사 뭐 이런 그 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. 이 아크로솔 포레스트나 뭐 갤러리 아폴레 막 이런 것들을. 그래서 굵직하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버무려지면서 이 아크로솔 포레스트가 대체제가 없는 그 아파트라는 거는 이제 그 이제 원래도 있던 거고 원래도 있던 이미지고 또 서울숲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 지금이 입주 시점 아크로솔 포레스트 입주 시점이랑 달라진 거는 또 동네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. 일단은 아서포 단지 내에 SM엔터테인먼트가 들어오면서 좀 그런 더 힙해진 느낌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전 아서포 입주 시점에는 그냥 힙한 동네였어요. 떠오르는 힙한 동네. 뭐 연모장길, 아틀레길 막 이런 데가 좀 힙한 느낌이었는데 최근에는 아예 그런 이제 명품 브랜드 디올 같은 거 막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핫하고 핫플레이스로 만들고 그런 추세가 생기고 있는 곳이고 이미 그런 무형의 인적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좀 잘 돼 있어. 이미 막 유명 연예인이나 막 큰 회사의 대표 부회장 막 이런 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어. 그러다 보니까 그 입주 시점 대비해서 지금 아서포가 인기가 더 많은 게 여러 가지들과 좀 맞아 떨어지면서 좀 그렇게 된 것 같다. 그러면 바로 이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아서포의 지금의 이런 부음이 언제까지 갈까로 바로 이게 넘어가게 되는데 방금 이 지금의 아서포 부음의 원인 중에 물론 이제 최근의 이슈들도 있지만 아서포가 대체제가 없다는 게 사실은 가장 좀 큰 그런 이유이자 장점인 것 같아요. 이런 서울숲이라고 하는 15만 평 정도 되는 이 나라에서 관리해주는 내 집 앞마당 같은 느낌. 그러니까 한강공원 근처에 있는 아파트다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뭐 걸어서 15분 가야 돼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진짜 1층에 내려와서 바로 앞에가 이제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서울숲인 이런 곳이 있다는 게 그냥 이제 아무리 톱스타여도 그냥 뭐 선글라스 끼고 그냥 잠깐 산책 갔다 오는데 별로 부담이 없어. 그러니까 요런 데 되면서 멋있는 한강 뷰까지 나오고 그리고 한강 뷰도 사실 아크로솔 포레스트의 한강 뷰가 이제 다른 것들이랑 많이 차별화된다고 하는 것 중에
이 숲이랑 같이 보이는 게, 그러니까 숲은 이게 사시사철 변하니까 이제 그게 너무 멋있고, 오늘 제가 그 이제 썸네일로 쓴 그런 사진을 보시면은 이번에 거래된 것들이 다 이제 그런 뷰에 좀 해당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진 아파트가 이 부영 호텔 부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최소한 일단 대체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, 그러니까 물론 뭐 아서포가 뭐 원탑이다 아니다 뭐 어디보다 낫다 이런 관점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뭐 좋다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뭐 주관적인 것도 있고 사실 아무튼 이제 그런 그 변수가 있는 건데, 아크로솔 포레스트는 이런 멋있는 한강뷰 나오고 폼도 나고 단순히 폼만 나는 게 아니라 그런 서울숲이라고 하는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고, 뭐 그런 아파트 중에 신축인 거가 280세대밖에 없고, 그 중에서는 대형은 또 더 희소하니까, 그러니까 77평형은 62평보다도 세대수가 한참 적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의 이런 매매 거래 이제 결과인 것 같은데,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95억 매매 거래 그 소식을 전해드릴 때도 사실 이게 아크로솔 포레스트 내에서 이 B동이 로열동은 맞는데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동이니까 일반적으로 딱 봐도 그냥 B동이 로열동이구나 느껴지는데, 이 부영 호텔 부지를 오히려 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이제 판단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. 근데 이제 이 B동의 40층이 이제 95억이 거래된 거는 부영 호텔 부지가 물론 추후에 뭐 제한사항이 세대 간섭이나 뭐 이런 생기는 게 맞고 이런데, 어쨌든 이 오늘 썸네일로 보이는 이 정면 한강뷰는 보장이 되고 뭐 다른 장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를 이제 방증하는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. 근데 이번에 이제 99억 거래까지 나와주게 되면서 그게 조금 더 확고해진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지금의 이런 붐이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진 않은데,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. 근데 이번에 이제 거래된 그런 이제 두 건의 77평형 매매 거래의 특징이 이게 그 B동 3호 라인 고층이라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아크로솔 포레스트 안에서 물론 이제 저는 그 이제 전반적으로 아크로솔 포레스트가 다 좋아지고 그 격차가 줄어들 것 같다고 좀 얘기를 했었지만, 어쨌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가장 로열이라고 생각하는 그 B동 3호 라인의 고층 요런 데의 선호 현상이 아직은 좀 이제 심한 상황이고, 그런 로열 매물들은 더 좀 귀해질 것 같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단기간에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도 이게 B동 3호 라인 고층이었던 거 때문인 것 같고, 그래서 이거를 뭐 소강 상태라고 하기는 애매한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핫하기 때문에. 근데 거래량이 최근 이제 한두 달처럼 이렇게 매매 거래가 뭐 달에 몇 개씩 찍히기는 이제 어려울 것 같고, 인기는 많고 관심은 계속 많은데 사실 요 정도 되는 하이엔드급 아파트 단지에서는 사실 매매 거래가 원래 일반적으로 적잖아요. 지금 나이너 한남 케이스만 봐도 1년에 몇 건 있을까 말까 그런 게 사실 더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아크로솔 포레스트는 최근에 물론 입주 2년차 시작을 맞긴 했지만 그걸 감안해도 이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그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버무려지면서 매매 거래량이 더 많이 있었던 그런 좀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, 그러니까 인기나 관심도는 계속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약간 좀 결핍 상태라고 해야 되나? 결핍 상태라고 해야 되나? 있으면서 근데 거래량은 최근 한두 달 정도로 그렇게 이제 유지가 될 것 같지는 않다. 거래량은 좀 줄 것 같다. 간혹 하나씩 거래되고 툭툭툭 거래되는 뭐 이런 상태, 그냥 일반적인 그게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가면서 당분간은 또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인기나 관심이 줄기는 어려울 것 같다. 왜냐면 아크로솔 포레스트 같은 이런 뷰 특화된 아파트 특성상 나는 어떤 동에 어떤 그 이제 어디 층 사이에 있는 매물이 나오면 막 얼마까지 사겠다 막 이런 식의 그런 의뢰 같은 것들이 좀 온다고 볼 수 있는데,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. 매수 희망자는 있는데 매물도 있는데 이게 다 거래로 이어지진 않아 막 이런 상황인 거니까 사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. 그래서 다시 이런 상태로 좀 되고, 한동안은 뭔가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그 입지를 유지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서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
쓸데없이 길어졌는데 이 두 번째, 세 번째 소식 그냥 짧게 전달만 하고 빠르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더피크 도산이라고 하는 그 압구정 하이츠파크 옆에 도산공원 옆에 그 대지 면적 832평 정도 되는 땅에 이제 지상 20층 규모로 들어오는 하이엔드 주택이 있습니다. 평균 가격이 200억이 넘고 헤르조그 앤 드메롱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건축 거장 듀오가 와서 이제 설계를 맡게 된 그런 하이엔드 주택이 있어요. 26세대를 이제 공급을 합니다. 원래 25세대였는데 복층 펜트 하나를 이제 두 개로 분리를 해가지고 26세대가 됐어요, 최근에. 요 단지도 올 이제 상반기부터 열심히 이제 사전 영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, 최근에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시공사 선정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. 그 더필리스 73이 삼성물산이 시공사랑 도급 계약한 게 되게 좀 센세이션한 일이 맞거든요. 근데 어쨌든 더피크 도산도 그래서 시공사 선정이 안 되고 뭔가 이제 진행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 있는 상황이었는데, 최근에 철거를 시작을 했어요. 그러면서 이게 뭔가 진짜 진행하나 보다 이런 시선을 최근에 좀 받았고, 시공사도 뭐 대림이나 현대 이런 데 중에 하나로 조만간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내부적으로도 좀 보고 있는 상황이 있고,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제 기대감이 있고, 왜냐면 더필리스 73이 세대수가 73세대나 되는데도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하이엔드 주택 단지들보다 거의 한 3배 정도가 많은 거죠. 보통은 30세대 미만이니까. 그런데도 좀 진행이 잘 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하니까 그 더필리스 73에 이어서 뭔가 더피크 도산도 원래 사실 이제 사전 영업 시작 자체가 좀 이제 몇 개월 뒤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순서대로 이제 가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, 그래서 저도 한 3, 4개월 전 정도인가요? 그때쯤에 이 더피크 도산 하나로만 30분 정도 그 떠든 영상이 있어요. 그 주간 박태양 중에 특집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로 좀 이게 뭐 할 얘기가 많은 그런 단지입니다. 근데 이런 하이엔드 주택 이런 것들 이제 특성상, 그리고 최근에 이런 세계적인 건축 거장 와가지고 설계하는 이런 것들과 또 최근에 이런 시공사 선정이 어려운 이런 시장 상황 때문에 진행이 되는 중에 설계 변경이 많이 돼요. 그리고 내용도 좀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때 올려드린 그 영상과 지금 시점에 달라진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그 정리를 해가지고 또 새롭게 또 이렇게 한 편을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라서 좀 준비를 하고 있고,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야츠 노년이라고 하는 그 하이엔드 오피스텔 도생 단지가 또 있는데, 그게 이제 10월 초 사전 점검 10월 말 입주로 좀 미뤄진 상황이에요. 원래 이제 9월 사전 점검 10월 입주를 하려고 했었는데, 근데 여기에 제가 지금 이 주간 박태양 바로 전 영상에 아츠 노년 이제 소개 영상을 올렸어요.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보시면 복층 세대가 있거든요. 그리고 원래 아츠 노년 자체가 좀 특이합니다. 세대별로 테라스도 있고 인피니티 풀도 있고 그 아예 두플렉스 복층이 있는 그런 이제 단지인데, 그렇다 보니까 이 듀플렉스 복층이 확실히 그 이제 문의가 좀 많이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희소한 거다 보니까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가져요. 그러니까 뭐 물론 바로 매수하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, 근데 최근에는 어쨌든 그 이제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더 많은 상황이잖아요. 이런 중소형 하이엔드 시장은. 근데 아츠 노년 같은 경우에는 이 복층에 많이 좀 관심을 보이는데, 그게 최근에 공개된 그런 외관이나 뭐 인피니티 풀이나 테라스나 막 이런 좀 특장점 같은 것들이 많은 단지고 아츠 노년이 좀 게임 체인저 같은 느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, 그런 게 좀 영향이 있는 것 같다. 그래서 사전 점검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. 사전 점검 때 이제 보고 싶어 하니까 보통 이제 복층이 어떻게 꾸며지게 되는지, 이게 일반 아파트랑 다르게 이게 조금 가늠이 안 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,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주간 박태양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. 다음 주에도 또 한 주간 이 강남에서 복덕방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느낀 점과 시장 소식과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컨텐츠 주간 박태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